다낭이 한국인들의 관광지라면 이번에 소개하는 후에는 베트남인들의 관광지입니다. 베트남 미식도시 후에에서는 베트남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제첩 비빔밥부터 숯불 돼지고기 말이, 베트남식 파기름이 가득한 조개구이까지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에서 역대급 미식 호캉스를 즐겼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MZ들이 가득했던 전통 무파나 체험까지 야무지게 해봤어요. 한국인들은 모르지만 각지의 베트남 사람들이 몰려오는 미식과 전통을 계승하는 도시 후에로 떠나보겠습니다. 후에를 대표하는 요리 중 꼭 먹어야 할 요리는 분보 후에입니다. 이름에도 후에가 들어가 있는 만큼 후에의 미식 문화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도착한 식당은 지역 주민들로 가득한 분보 후에 맛집입니다. 저는 분떡검과 껌엔을 주문했습니다. 분보 후에는 한국에서 흔한 맑은 납작면 쌀국수와 달리 탱글한 둥근 면발에 레몬그라스 향과 매콤 칼칼한 고추기름이 특징입니다. 분떡검은 이 분보 후에 베이스의 국물에 완자, 선지 등 모둠 토핑이 들어간 국수입니다. 뼈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맛있어. 껌엔 역시 후에의 대표 요리로 베트남식 제첩 비빔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종종 먹는 우렁 된장 비빔밥을 먹을 때 느끼는 우렁이 식감에 베트남 특유의 매콤한 젓갈 양념과 향채를 비벼 먹는 맛이에요. 처음엔 괜찮네 정도였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서 결국 다 먹었습니다. 이 맛을 근데 뭘로 표현해야 되지? 매콤하고 약간의 향채 맛도 느껴지면서 레몬그라스 향도 좀 나고. 이 식당은 후에 중심부에 있고 제가 영상을 통해 추천한 아만 창립자가 만든 호텔과도 가까우니 여행 중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과 걸어서 3분 거리에 베트남 전통미술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품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통민화가 있는 것처럼 베트남도 민화가 있는데요. 여긴 베트남 전통민화를 목판화로 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글맵 리뷰는 베트남 사람들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인 후기는 하나도 없어서 베트남어를 못해도 체험이 가능한 걸까 걱정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어를 못해도 그림 똥손이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건물 내부는 멋진 판화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나 같은 똥손이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미술관은 이미 베트남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후에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기에 우리가 경주에 놀러가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도 한 번쯤 놀러오는 도시입니다. 너무 잘 색칠했다 이거. 제작 비용은 그림 크기에 따라 5만, 8만, 15만 동으로 달라지는데 저는 그림 똥손이라서 A4 용지 크기인 5만 동 크기의 판화를 선택했습니다. 5만 동 판화만 해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관광객 대부분 이 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업실은 이미 만석이라 저희는 창가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좀 귀여운 걸 하고 싶어서 고양이가 있는 목판을 골랐어요. 직원분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참고로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언어의 제약이 있다 보니 기본적인 방법만 터득하게 됩니다. 오케이. 바사삭. 이렇게 너도 이렇게 보고 안 나온 부분 있으면 다시 덧발라야 될 것 같아. 완전히 떼지 말고. 어쩔 수 없어. A4 용지에 찍는 건 연습용이고 한지 재질의 종이에 본격적인 작업을 하면 됩니다. 먹지를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뭉치네. 그래도 나보다는 약간 덜 티나긴 한다. 생각보다 먹을 안 뭉치고 깔끔하게 찍는 게 쉽지 않아요. 목판을 다 찍고 작업실 내부를 구경하는데 어린이들이 많을 거라는 제 예상과 달리 연인이나 친구끼리 온 20, 3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새삼 제가 얼마나 못 찍었는지 느껴지네요. 기다리다 보면 직원분께서 물감을 가져다 주십니다. 벌써 나간 것 같아. 응. 저는 핑크 고양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할 수 있었다면 색칠할 때도 직원분께서 요령을 설명해 주실 텐데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베트남 내국인 관광객 대상의 미술관이다 보니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분이 없는 건 감안해야 합니다. 아, 진짜 초현실적이다. 너는 그래도 뭐 클래식이지 이건. 그냥 연꽃은 분홍색으로 푸른 초록색으로 하고 있고 고양이를 분홍색으로 칠한 순간 난 이미 그냥 정상성을 벗어나고 이 그림은. 완성입니다. 제 심리 상태가 보이시나요? 이 거칠게. 사람의 정신 상태는 어떤가요? 거칠게. 사이코패스인가요? 미술 치료하는 중. 제목명 무죄. 무죄. 똑바로 세워주세요. 네? 똑바로 세워주세요. 똑바로인데? 그러니까 그게 세워주셔야 똑바로 아니야? 그게 똑바로 아니야? 연꽃이 옆으로 90도로 기울어졌으니까 그리고 달을 보는 그게 똑바로 아니야? 야 고양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위를 보고 있는 고양이는 그게 달이야? 그런 것 같은데. 겁나 잘 그려 진짜. 꽤 괜찮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다 찍은 그림은 카운터에 가져가면 됩니다. 세로 그림 맞다. 인장을 찍으니 그림이 좀 더 그럴듯해졌어요. 완성한 작품의 채색이 다른 작품에 묻지 않도록 포장도 해줍니다. 아까 목판을 고르는 데서 각종 기념품도 파는데요. 후해성이나 후해 여행자 거리에 있는 기념품샵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좌석을 샀습니다. 후해에 오면 응우의 왕조의 상징이었던 연꽃을 정말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했지만 객관적으로 제 그림은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채색이고요. 구글맵에 여기 미술관 리뷰를 보시면 여러분의 창작력과 승부욕을 자극하는 금손들이 자기 작품을 올렸으니 한번 보고 오세요. 저는 그림판으로 그린 수준이면 리뷰에 있는 그림들은 포토샵으로 그린 것 같아요. 우리 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잘 그린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 후해에 있는 연꽃은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에 만개하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 짝수년마다 연꽃 축제를 크게 개최합니다. 올해는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연꽃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6월, 7월은 너무 더워서 후해 여행 비수기인데 만약 구독자분들께서 이때 여행을 오신다면 연꽃 축제나 연꽃을 만개하는 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6월 초에 여행을 했더니 아직 연꽃 꽃봉오리만 보이고 꽃이 활짝 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카페에 가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커피가 맛있기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하노이는 에그커피, 호치민은 베트남식 아이스커피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소금커피는 바로 후에에 있는 카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은구엔 르엉방 거리 10번지에 있는 카페 모오이가 원조이고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 저는 원조집 대신 호텔 근처에 있는 평이 좋은 카페에 왔습니다. 대전이 성심당을 필두로 빵맛이 상향 평준화된 것처럼 소금커피도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후에도 인기가 많은 카페에서 파는 소금커피는 믿고 마셔도 됩니다. 여긴 야외 정원 좌석이 강점인 카페입니다. 저는 한여름 낮에 왔지만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께서는 봄, 가을에 오거나 밤에 오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정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에그 커피와 소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에어컨이 있는 실내 좌석에 앉았습니다. 진짜? 까만. 나 자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해. 능지 이슈. 잘못 따라했지 우리나라 언어가.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 솔티드 커피랑 에그 크림이랑. 근데 아래를 보면은 얘는 더 브라운하고 얘는 다크. 그러잖아. 얼음을 찹찹. 에그 크림 맛있어. 이것도 코에 넣는 순간 이 향이 달아. 그냥 아인슈페너처럼 떠먹는 것 같아. 맛있어. 저희 집 근처에 서울 3대 아인슈페너 맛집 중 하나가 있어서 아인슈페너도 자주 마시는 편인데요. 커피 위에 있는 크림이 아인슈페너와 비슷한 식감에 맛은 계란이나 소금 덕분에 훨씬 풍부한 느낌입니다. 이거 맛있어. 에그? 안 맞아. 잠깐만. 맛있어. 확실히. 나 에그 커피 하나 먹었었는데 거기보다 맛있다. 서울에 있었어도 커피 맛집으로 금세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나 솔트 커피 처음이야. 짠맛 나? 짠맛이 좀 나. 짠맛이 직접 나는 건 아닌데 뭐 오명하게 짠맛이 나지. 야, 여기 맛있다. 커피 맛집이다, 여기. 짠맛과 단맛의 그 오묘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잘 널뛰기를 하고 있어. 점심시간이 지나니 카페에 있는 직장인들이 사라지는 거 여기나 서울이나 똑같네요. 호해에서 에어컨이 있는 매장은 귀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쐬면서 쇼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마인도 같다. 참 과수원에 있는 카페인 것 같은 느낌. 저녁에 오면 조명도 켜지고 더 예쁘겠더라고요. 저녁에 오세요, 저녁에. 야외 정원 곳곳에 베트남 전통 건축 양식의 흔적이 있는데 이를 발견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입니다. 그랩을 타고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갑니다. 호해의 6월은 비가 안 오는 대신 낮에는 38도, 많게는 40도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는 실내에서 쉬거나 수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호텔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역시 호텔 수영장의 묘미는 사람이 없는 수영장의 고요함이죠. 이 호텔은 유럽인들에게 입소문이 났는지 전 객실 매진이 잘 되는 편인데요. 이날도 객실은 매진이었는데 수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제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은 베트남 고택과 근대 프랑스 건축 양식 두 가지의 컨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두 곳입니다. 처음에는 베트남 고택 앞에 있는 메인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수영장이 질릴 때쯤 프랑스풍 빌라 앞에 있는 수영장으로 옮겨봤습니다. 프렌치 빌라 쪽엔 항상 유럽인들이 태닝하고 있거나 프렌치 식당 앞에 앉아있고 수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프리다이빙을 배운 이후로 수영장에서 항상 잠수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잠수 시간을 늘려서 나중에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만났을 때 더 오래 헤엄치고 싶어서요. 올 여름에는 국내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해볼 것 같아서 더 부지런히 연습 중입니다. 제 객실에는 작은 수영장도 있는데요. 작지만 주변에 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게 예뻐서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영복을 입은 김에 들어봤어요. 여기는 7시쯤에 이쪽 가서 약간 가벼운 저녁을 먹고 가벼운 저녁 좋지. 그다음에 이제 약간 편한 데로 가. 약간 이건 편하게 먹으면. 근데 여기 의외로 좋은데? 이 야외 잡겠지? 의외로 봤는데 그냥 처음 볼 때부터 좋았는데? 점점 하늘이 흐려지더니 비가 옵니다. 빗소리 ASMR을 보는 느낌이에요. 풀 속에 있는 호텔은 비가 와도 운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비가 와도 힐링입니다. 건기라서 그런지 비가 한 15분 정도 오다가 말더라고요.
짧은 비 덕분에 기온이 잠깐 내려가니까 비가 반가울 정도입니다. 샤워하고 쉬다가 호텔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애프터눈 티를 먹으러 갑니다. 후에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미식이 상당히 발달했고 궁중 음식의 영향으로 베트남 전통 디저트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 보이소. 나이스도에 진짜 뜨겁다는 뜻임. 야 지금 와 진짜 뜨거워 진짜. 오케이 놔둬. 이때까지 베트남 여행에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디저트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베트남 전통 간식을 먹어보네요. 특히 이 두 가지가 차와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피넛이랑 참깨 이거 맛있다. 후에는 베트남 전통 음식과 전통 건축 양식을 도처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도 후에에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도로가 되게 잘 정비되어 있어. 맞아. 그렇네. 뭔가 정갈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딱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호텔을 추천합니다. 봄, 가을에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10분 정도 걸어서 존틴르엉 맛집을 갑니다. 평화로운 동네도 사사삭 구경해주면서 비가 한번 쏟아지니까 진짜 날씨가 훨씬 낫다. 내일도 이러면 좋겠다 날씨. 오히려 관광하기에 더 좋겠어. 드디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유명한 베트남 식당은 보통 김밥 천국 수준으로 메뉴가 많은데요. 여기는 메뉴가 딱 2개입니다. 메뉴가 2개라고 했어. 벌써부터 맛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합니다. 메뉴 하나씩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느엉맘 소스부터 나옵니다. 분틴느엉은 숯불 돼지고기가 올라간 비빔 쌀국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누팅느엉은 쌀피 위에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를 비롯해 야채를 넣고 둘둘 만 형태입니다. 이거는 호텔 조식에서 먹었던 거랑 좀 통통하다. 월남쌈과 비슷한데 피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입니다. 분팅너엉은 함께 나오는 땅콩 소스를 부어서 먹는데요. 이 소스도 식당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서 이 소스의 차이가 맛집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노이는 올드타운이어도 올드하지 않았어. 왜냐?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왜냐? 에어컨이 있기 때문이지. 진짜 이게 올드다. 중도후에만큼 분틴너엉도 잘한다. 맛있어. 분틴너엉은 바노팅느엉보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와 지금. 특히 이 바노팅느엉이 너무 맛있어서 또 시켰어요. 빈속에 먹으면 5접시는 가능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별거 안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다. 영상 앞부분에서 후에 6월 7월에 연꽃축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후에선과 함께 그 축제의 메인 장소가 되는 띵땀 호수입니다. 더워서 빙수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좀 특이한 메뉴를 찾다가 발견한 가게입니다. 식사도 팔고 디저트도 파나 보구나. 베트남 달락과 다낭에서 자주 먹는 디저트인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입니다. 야 근데 선풍기가 있고 없고가 진짜 다르다. 유료인지 무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야 돼.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아. 기본 아보카도, 망고 아보카도. 보통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흐물한 식감인데 아보카도 특유의 크리미한 맛과 조화가 좋아요. 멀리서 찾아오실 정도는 아니고 여기는 후에성이나 띵땀호수와 가까워서 근처에서 관광한 뒤에 먹기에 좋습니다. 배달도 엄청 많이 하더라. 2차 저녁을 먹기 위해 해산물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는 곳은 정말 후회의 현지인 식당입니다. 구글맵에 상호명을 검색하면 식당에서 운영하는 카페만 나오고 식당이라는 것조차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택시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해산물 전문 식당이고 여러 테이블을 스캔해보니 게를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태풍강 위 다리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1층 야장은 이미 만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맥주와 얼음을 함께 줍니다. 아마 하나, 둘, 셋.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나타났어요. 인도를 점거한 1층 야장을 단속하더라고요. 공안이 단속해서 깨끗해졌어요. 나 방금 공산당의 권력을 느꼈어. 공산당 와세. 이놈 새끼들. 노점을 이렇게 놓고 말이야. 이놈 새끼들. 총알 오징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냄새만 봐도 이게 조화가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이 오잖아. 베트남은 육고기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이렇게 다양한 형체와 주네요. 이제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역시 뜨거운 소스의 완성은 이 향채야 향채. 맛있다. 진짜에 넣는 향채만 넣은 게 아니라 생강도 같이 하니까 비린 맛을 잡아주네. 비린 맛이 없어. 진짜 맛있다. 저 노란 딱지가 벌금인 것 같아. 뭘로 저렇게 심각하게 소원하시는 거지? 처음에는 1층 야장에 앉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1층에 안 앉아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다음엔 게가 나왔는데요. 칠리 크랩이나 푸파풍 커리처럼 양념이 가득한 게 요리 말고 이렇게 순수하게 찐 동남아 게는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시켜봤습니다. 오. 살 깨끗해. 이거 양식인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야, 아가미가 왜 이렇게 깨끗해? 그러게. 근데 살은 별로 없지? 그런 것 같아. 아가미 원래 안 먹는 거야? 이거 버리는 거야. 나 필터여서 여기 뻘 같은 거나 원래 이런 게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치. 나 근데 아가미가 이렇게 깨끗하고 처음 본 거 같아. 좀 될까? 오, 야, 와. 재미나의 말이 많네. 아, 뜨거, 너무 뜨거워. 오케이. 우와. 살 좀 있어, 그래도. 게를 찍어서 소심하게 찍었는데 대범하게 찍어서 좀 매워. 오케이. 일단 특이한 점은 게 껍질이 단단하지 않고 바스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에 비하면 바다향이나 달짝지근한 맛이 훨씬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찐 게는 달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베트남 게는 게 자체의 향과 맛이 덜한 대신 식감과 소스 맛으로 더 맛있어요. 여수 돌산대교 생각나시는 분 손. 그 약간 계란 까먹는 느낌이야. 약간 껍질 엄청 얇아. 마지막으로 파기름을 입힌 조개 요리입니다. 조개 요리에 이렇게 요란법석하게 하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초록색 소스는 일단 매울 것 같긴 한데 상큼은 아니다. 소스를 넣고 호로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치얼스. 한식이나 중식 파기름 요리보다 훨씬 더 달고 묵직한 파기름 맛이 나는데 매콤한 소스와 잘 어울렸어요. 다 먹고 갈까요? 아까 그 공항한테 단속받고 다 좀 갔어 지금. 후에 현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게 되는 가격과 맛입니다. 화려하다 화려해. 이대로 호텔에 돌아가기는 아쉬워서 맥주나 더 마실 겸 근처에 있는 요란한 대형 술집에 왔습니다. 후에는 이렇게 대형 술집이 많더라고요. 술집에서 맥주를 주문하면 이렇게 굵직한 얼음이 담긴 바스켓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맥주에 얼음을 따먹는 것도 좋아해서 후에 이런 얼음 맥주 문화가 마음에 듭니다. 벌써부터 비린내 장난 아니야. 잘못 시킨 것 같아. 옥수수 튀김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맛입니다. 얼음.
왕건이다. 하노이에선 이런 문화가 없었는데 베트남 지역별로 문화가 다른 것도 재미있어요. 이곳은 요란하고 가볍게 맥주를 드실 분들께 추천합니다. 베트남에서 처음 먹는 음식을 모아본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도처럼 매콤하고 짭조름한 후에 음식과 베트남 모파나 체험이 여러분의 여행 영감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